안녕하십니까. 제이리스의 박선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우디의 SUV 차량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차량은 아우디 Q5라는 차량입니다. 자, 현재 판매되고 있는 Q5 차량 45 TFSI 그리고 40 TDI 가솔린과 디젤 모델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쿼트로가 적용된 차량이냐 아니냐로 나뉘고요. 그 다음으로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반형 SUV와 스포트백 SUV 두 가지로 나뉘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트백이라는 것은 쿠페형 SUV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페형 SUV가 디자인이 더 예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반형 SUV가 실내 공간이 더 넓어서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Q5라는 차량은 소비자의 취향대로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Q5 스포트백 45 TFSI 모델입니다. 쿼트로는 적용되어 있고요, 프리미엄은 미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판매되는 가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우디도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옵션 추가와 삭제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700에서 6,9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미엄이 적용되게 되면 약 600만 원 정도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대략 6,700만 원의 판매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면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에 이제 그릴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차량이 전반적으로 전면 그릴이 이렇게 양옆 그리고 위아래로도 크게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Q5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광활한 사이즈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쿼트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시 4륜구동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쿼트로라는 엠블럼도 내장되어 있고, 프리미엄이라는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빠진 차량이라서 S라인 익스테리어 범퍼는 빠져 있습니다. 일반형 범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Q5에서 그래도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턴 시그널입니다. 이 턴 시그널이 반도체 때문에 어떤 차량들에는 앞에만 들어가고 또는 뒤에만 들어가고 앞뒤 모두 턴 시그널이 들어가는 아우디 차량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되고 있는 Q5 차량에는 앞뒤 모두 턴 시그널이 적용된다는 거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윗등급의 SUV가 아우디 Q7입니다. 근데 Q7은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1억이 넘어요. 그렇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Q7은 턴 시그널이 빠져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차에도 빠져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일단 스포트백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는 디자인 포인트가 굉장히 예쁜 자동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이동해서 측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디 Q5 스포트백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전면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측면이 이렇게 쿠페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이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5 중에서도 일반형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스포트백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은 이 쿠페형 라인 때문에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쿠페형 라인으로 미뤄봤을 때 BMW의 X4가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X4가 약 7천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Q5와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크기도 비슷하고 판매 가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BMW를 선호하느냐 또는 아우디를 선호하느냐,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서 그 판매 기준이 좀 나눠질 것 같고요. Q5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265마력의 힘을 갖고 있고, 사실 265마력 4기통 엔진에다가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우디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SUV 바로 아래 등급의 Q3 같은 경우는 소형 SUV로 분류가 되고요. 일단 5천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Q4는 지금 전기 차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Q7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차체가 엄청 커지는 대신에 1억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에 적당한 사이즈 SUV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우디에서는 Q5가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기본 등급 같은 경우에는 휠이 19인치 휠이 내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프리미엄이 추가된다고 하면 약 600만 원 차량 가격이 올라가지만 20인치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게 되고요. 그리고 측면에 S라인 배지 들어가면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추가된 차량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니까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광을 죽인 크롬 소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루프렉도 이렇게 동일하게 광을 죽인 크롬 소재로 들어가는데,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들어가면 이쪽이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루프렉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랑 휠 사이즈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제 프리미엄이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포트백이라서 이제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다소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후면이랑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으로 왔습니다. 아까 후면으로 와서 보니까 아까 전면에서 말씀드렸던 턴 시그널 라이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차량의 왼쪽으로는 Q5라는 엠블럼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는 바오 TFSI라는 유종을 나타내는 엠블럼, 그리고 하단으로 쿼트로라는 엠블럼이 작게나마 내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트백이라서 이 차량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일반형 SUV가 동시에 출시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스포티함에 이제 중점을 둔 차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플러가 삭제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디퓨저도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머플러 팁 디자인이 삭제되어 있고, 디퓨저도 일반형 디퓨저로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디 엠블럼 하단으로는 또 측면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윈도우 몰딩에 쓰였던 무광 크롬 몰딩이 쓰여 있습니다. 트렁크를 오픈하는 버튼은 이 엠블럼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같은 건 당연히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디 Q5 스포트백의 트렁크 공간 솔직하게 넓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판단을 했을 때 GLC 쿠페보다도 트렁크 공간이 다소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단에 살릴 수 있는 히든 스테이지 공간마저 없어서 더더욱 트렁크 공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 깊이로는 이제 쿠페형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스포트백을 선택하는 분들이 적재 공간을 보고 차량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2인에서 4인까지의 짐을 수납하는 데는 훌륭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캠핑이나 이런 것에 취미가 있다면 4분이서 캠핑 다니기에는 다소 좁은 트렁크 공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좁은 트렁크 공간 양쪽으로 이제 메쉬망이 내장이 되면서 트렁크의 효율적인 수납력에 대한 매력은 좀 올려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면에서 시트를 자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은 없지만 폴딩 락을 해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해제한 다음에 밀으면 폴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Q5 차량의 다소 아쉬운 점은 솔직하게 이런 좁은 트렁크 공간도 아니고 실내의 완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가 다소 너무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이 차를 이제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 주고 구매한 분들에게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제가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5 1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도어 핸들이 이렇게 들리는 형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오픈을 해봤고, 차량의 실내입니다. 실내가 아주 단촐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일단 실내 가기 전에 도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5 도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 구성이 다소 서운하다는 것들은 실내에 쓰여 있는 소재나 가죽의 마감 이런 것에서 좀 부족함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도어 쪽에 들어가는 버튼도 전부 플라스틱 버튼으로 들어갔고, 끝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 같은 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도어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다소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운전석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보면은 페달 같은 경우에도 메탈 페달이라던가 이런 구성이 완전하게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죽도 뭐 별도의 아주 좋은 가죽이라던가 그런 것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물론 프리미엄 등급이 아니고 일반 등급이라도 하더라도 일반 가죽 시트가 내장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아우디 차량들과 동일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전면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형 차량이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는데요. 프리미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면의 모니터는 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치와 비롯해서 햅틱 반응이 들어가느냐 한번 만져봤는데 별도의 햅틱 반응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모니터 하단으로는 이렇게 비상등 버튼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이제 고급 차량들의 구성이 전면에 있는 이 모니터와 공조 버튼을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 2개로 보통 분할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Q5에는 이렇게 단촐하고 심플한 이제 공조 버튼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송풍구나 그 비상등 버튼 부분을 보더라도 전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감재 자체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의 가격이라고 하면 프로모션을 제외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소 이제 비싼 자동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재가 이렇게 조금 좀 덜 만족스러운 것들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소비자들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어봉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USB 단자 그리고 시거잭 내장되어 있고 별도의 이제 무선 충전 패드라던가 이런 건 빠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긴 한데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가 들어갑니다. 컵홀더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다소 좀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실내 구성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컵홀더를 닫으면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음료수 같은 것을 넣어놨을 때는 수납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센터 콘솔 수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컵홀더 사용을 위해서 이 트레이를 뒤로 밀어 넣으면 정도의 공간이 삭제가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수납 공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사는 차는 아니지만 수납 공간이 좁다는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쪽에 이제 도어를 보면 별도의 메모리 시트라던가 통풍 시트가 내장되어 있지 않네요. 열선 시트는 전면에 있는 버튼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빠져있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수석에서는 조금 다소 휑한 그런 느낌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스포트백 차량이잖아요. 뒷좌석 활용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또 훑어봐야 되므로 제가 뒷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열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열도 이렇게 도어 핸들이 위로 젖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뒷열 오픈해서 보니까 그래도 2열에 이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도 가능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열선 시트도 있는 것이 1열 구성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트백이 이제 2열 공간에 주력을 둔 차량은 아니지만 1열 공간의 편의에 비하면 2열 공간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2열에는 이렇게 선블라인드도 수동 선블라인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블라인드도 기대하지 못했던 구성인데 이것도 만족스럽고, 중앙부 암레스트에 이렇게 컵홀더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2개 들어가는데 아주 튼튼한 구성으로 들어와서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할 것 같은 그런 컵홀더입니다. 자, 2열 시트는 뭐 당연히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트가 굉장히 평평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서 중간에 턱이 없기 때문에 행여나 5분이 탑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포트백 차량에 비해서는 다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시트 구성이고요. 스포트백 차량이라서 헤드룸 공간이 아주 좁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보다는 넓은 공간이 제공되고, 그리고 이제 천장에 보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실내 개방감 또한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Q5 스포트백 차량 외관 화이트에 실내 블랙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죠. 이렇게 실내에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그리고 재고도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리뷰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Q5 차량 출고를 원하는 분들 있다면 이제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좋은 가격 그리고 빠른 재고 피드백으로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